안녕하세요. 행복체면사 최익명입니다. 여러분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자신이 착해져야 된다라는 컴플렉스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것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남에게 타인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착한 모습. 짜장면 먹기 싫어도 나 짜장면 먹을게요. 저 오늘 퇴근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데 혹시 그 말했다가 날 미워할 것 같으니까 꾹 참고 하는 거.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저 사람에게 잘 보이고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놔버리고 가면을 쓰듯이 살아가는 것을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말합니다. 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착하다라는 표현이 참 좋은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착하다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아주 선한 마음을 말해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 착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참 이기적일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내 말을 잘 들으면 이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저는 너는 참 착한 아이야 라고 말합니다. 넌 정말 착한 아이야. 내가 여기로 가자 그러면 응, 저기로 가자 응, 내 말대로 다 돼요. 마치 죄송하지만 기르는 강아지처럼 내가 음식을 주면 쫄랑쫄랑 쫓아오는 것처럼 내가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고 내 맘대로 부릴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상대적으로 얘가 약하니까 내 맘대로 끌어가 버릴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착한 아이라고 해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내 맘대로 다 되면 착한 아이예요. 아들이 엄마 나 힘들어 공부 못하겠어 해도 안 돼. 10시까지 공부하고 와. 그 말을 따르면 착한 아이.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나쁜 아이. 이 말은 착하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 저 사람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고 내 말대로 내 마음대로 수족을 부릴 수 있으면 그때 넌 착한 아이, 그렇지 않으면 나쁜 아이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상당히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서 나는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내 엄마가 친구가 원하는 대로 yes, no도 못하고 내 의견도 표현하지 못하고 힘들어도 억지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눈치 봐가면서 고통받으면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다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이거예요. 항상 답답하고 울적하고 슬프다. 즉 불행할 수밖에 없다. 착하다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좋은 마음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마음인데 그게 주도적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가면을 써버리고 내 자신을 억압하고 살아간다면 이건 착한 것이 아니라 불행한 삶일 수도 있다. 그래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 우리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란 어떤 의미가,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얼마나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위험한지, 내 삶을 불행하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첫 번째,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착한 아이라는 어떤 반응을 이제 보이는 거예요. 남들에게 착한 아이라는 소리나 그 표현을 얻기 위해서, 남들에게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 내면의 욕구나 소망, 내 안에서 하고 싶은 거, 그 하고 싶은 것을 욕구나 소망을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철저하게 억압해버리고 무시해버린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면의 욕구나 소망을 억압해버리고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의미 이해가 되나요? 첫 번째는 타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 얘가 주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 버린다. 그런 어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말과 행동을 반복한다.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한다. 내 삶을 투자한다. 나의 행복을 바꾸어 버린다. 남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나의 행복을 버리게 된다. 대신 나는 불행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착하다는 말을 들어도 당신은 계속 배가 고플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착하다는 소리를 지나치게 들으려고, 지나치게 양심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고, 지나치게 애를 써야 되고, 항상 완벽주의처럼 불안에 벌벌 떨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 뜨고 있는 책 제목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거죠. 여러분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져서 자꾸 착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심장은 점점 타들어갈 것이고 상처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치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착한 아이가 내 안에서 착한 아이로 사랑받는 게 아니라 남에게 마치 구걸하는 거예요. 저 착한 사람이에요. 저 착하게 해주세요. 저 인정해주세요. 저 사랑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사랑을 갈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자신을 억압해버린다. 내 자신을 철저하게 숨겨버린다. 나의 단점이나 나의 감정이나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는 철저히 묵살해버리고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저 괜찮아요, 저 행복해요, 저 화나지 않았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가면을 쓰듯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위험한 심리겠어요. 그래서 이런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져버리면 인간의 모든 마음의 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알잖아요. 내가 주인이라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지 못해도 기본적으로 머리로는 알아요.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그런데 착한 아이 증후군에 빠지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너가 주인이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고정화되었고 프로그램화 되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없어요. 즉 그 말은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사는 낙이 없다. 즉 불행과 고통 속에서 빠지게 되니까 그것의 첫 번째 병, 우울증이 찾아와요. 나 우울해, 나 가슴이 답답해, 난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불안장애가 찾아오죠. 저 사람이 나 미워하면 어쩌지? 저 사람이 친구들이 나 왕따 시키면 어쩌지? 친구들이 나한테 나쁜 놈이라고 말하면 어쩌지? 불안장애가 시작되죠. 항상 마음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누가 조금만 칭찬해줘. 고마워요. 정신이 절 사랑해서 좋아하네요. 그런데 누가 조금만 나에게 안 좋은 눈빛이나 안 좋은 말이나 그런 걸 했을 때 내 마음은 너무 무서워서 죽고 싶은 그런 상태까지 되는 조우울증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남들이 무섭잖아. 내가 상대적으로 이제 약자가 되니까 남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난 착한 아이여라는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인기피증이 생겨요. 사람들이 무서워요. 혹시나 저 사람이 날 때리지 않을까? 날 욕하지 않을까? 날 비난하지 않을까? 대인기피증. 그러면 시선에 자신감이 없어요. 그때 시선 공포증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점. 자꾸 그거를 신경 써야 돼요. 강박적으로. 그러면 강박증이 또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봐도 힘들고 저기를 봐도 힘들고 갈 곳이 없어요. 사방이 이 두려움과 공포로 휩싸여 있다. 그럴 때 죽을 것 같은 압박감, 공포를 공황장애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도저히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난 내가 싫어. 나는 죽고 싶어. 난 내 자신이 초라해. 나는 껍데기야. 난 가면을 썼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극단적인 자살에 이르기까지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아주 위험하다. 물론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는 그런 선한 마음인 건 좋은데 정작 자기 자신을 최악으로 불행하게 만들고 사는 것은 위험하다. 가장 중요한 착한 아이는 여기에서부터 바뀌면 돼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의 정의 중에 첫 번째는 주체가 타인이라는 거죠.
진정으로 착한 사람이 되려면 타인이 아니라 이 타인이라는 단어 대체해서 내가 돼야 돼. 내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착한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자신감에 차고 당당해지기 위해서 이 내면, 내 가슴속 깊은 곳에 올라오는 내면의 소리에 오는 이런 욕구,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원하는 소망, 내가 꿈을 억압하지 않고 자유롭게 드러내는 거예요.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말이나 행동을 반복한다라는 거죠. 즉 이거를 우리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감정을 충분히 풍부하게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자기의 어떤 의견이나 감정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다. 당당하게 말하고 또 행동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주장하고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바로 나에게 착한 사람이다. 내가 내 자신이 착하고 정당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순수한 내면의 소리를 기울여줘요. 억압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꿈이나 소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충분히 지지해주고 내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감을 갖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매일 말과 행동을 반복적으로 긍정적인 자기 최면을 거는 거, 그것이 진정한 착한 사람이다. 나에게. 그래서 나에게 그런 착한 사람이 된 사람은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은 갈구하지 않지만 착한 사람이 되어진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나를 철저히 억압해버리고 무시하고 바보 취급하면서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거울을 웃게 하는, 우리가 보는 거울 있잖아요. 거울을 웃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매일 보는 그 거울을 웃게 하는 한 가지 방법.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먼저 웃어줘야 됩니다. 내가 거울을 보고 인상을 악 쓰면 그 거울도 나를 보고 인상을 쓰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다면, 인정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해주고 내 스스로가 존중해주는 그런 착한 사람이 되어야만이 다른 사람도 나를 비로소 착한 사람으로 인정해준다. 내가 먼저 웃어야 저 사람들도 나를 향해서 웃어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주체자는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지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컴플렉스에 빠져버리면 첫 번째는 이제 감정을 억압해요. 인간에 있어서 감정을 억압하면 이건 고통이 돼요. 감정이라는 것은 졸졸졸 흐르는 물과 같아요. 이것이 물론 지나치면 이제 문제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감정이 중요해요. 이 감정에서 즐거움도 느끼고 슬픔, 이게 흘러야 돼요. 물이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100% 썩어요. 물이 흐르지 않으면 무조건 썩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은 무조건 물처럼 흘러야만이 정화가 되고 치유가 되고 눈물이 나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가슴 뜨는 인생인지를 알게 되는데 가슴이 딱 막혀져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져버리면. 그러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로봇처럼 딱딱해져요. 물기 하나 없는 인간 있잖아요. 즐거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지면 기본적으로 감정을 억압해버린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나를 드러내질 못한다. 그러면 내가 사는 게 아니다. 평생 죽을 때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고
가면을 쓰고 살았구나. 이것은 내 모습이 아니었는데라고 다들 후회하면서 죽는답니다. 그래서 이것에 빠지면 두 번째로 이제 꿈도 사라지고 목표도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 꿈과 목표는 엄마가 원한 꿈이 될 수 있고 아빠가 원하는 꿈이 될 수가 있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불행해집니다. 꿈과 목표는 남이 원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원하는 것이 꿈이라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의사라는 꿈을 주입해서 물론 내가 그게 좋아서 의사가 됐다라면 아주 좋지만 나는 가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의사 쪽은 전혀 나하고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 의견을 주장하지 못하고 공부를 해버리고 가수가 되지 못했을 때 그 감정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러면서 꿈과 목표를 상실해버린다. 제 말은 이 의사가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가슴에서 오는 소리를 억압해버리면 그때부터 마음의 병이 시작될 수 있다. 그게 스트레스지만 쌓이면 쌓일수록 엄청난 고통이 시작될 수 있다. 즉 이제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져버리면 자기 스스로 꿈과 목표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기의 꿈과 목표를 억압하면서 남들이 원하는 꿈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 때문이기 때문에 항상 불행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남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집중력도 떨어지면서 그 꿈을 달성할 확률이 높다, 낮다, 아주 낮아지게 돼요. 설령 이루었다 할지라도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100번째 전쟁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전쟁에서 이겨도 저 사람은 항상 불안하고 공허하고 답답하다. 그 전쟁을 그만두는 것은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졌을 때 우리는 그 전쟁에서 벗어나고 진정 내가 원하는 인생의 항로를 변경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 학대를 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진심으로 제 자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게 쉬운 게 아니지만 결국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지게 되었을 수도 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남을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내가 없어지니까 내 존재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과 자꾸 멀어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학대가 시작하고 자기를 미워하게 된다.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오는 가장 큰 고통의 근원이자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이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빠진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 제 말은 남들에게 막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난다고 해서 욕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막 마구잡이로 누군가에게 때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 말 듣지 않고 때려칠 거야, 학교 안 다닐 거야, 가출해버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남 눈치 보지 말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나쁜 짓이 아니라면 내가 되도록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한 거고 내 인생의 목적과 꿈, 목표를 달성하는 최고의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내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내 가슴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내 마음의 소리는 지금 어떻게 들리는가? 내 자신에게 귀를 기울여서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면 그것이 당당한 거고 그것이 진정으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자기에 있어서 가장 착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착한 사람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자신에게 먼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2015년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며칠 남지 않는 2015년의 목표이고 우리가 해야 될 숙제이고 앞으로 2016년도에 우리가 꼭 필히 달성해야 될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착한 사람이 컴플렉스에 빠지지 말고 어느 정도 미움받을 용기를 갖고 내 자신이 행복하다라면 과감하게 그것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청명이었습니다.